안녕하세요. 정은혜 보는 바람입니다. 저번에 제가 저희 95세 되신 고모님과 여행을 했던 기록을 올렸잖아요. 이번에도 고모님이 그 60년 동안 젊었을 때 살았던 그곳을 가고 싶어 하셨는데 못 가셨대요. 그래서 고모님을 모시고 여행했던 그 기록의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저희 집안은 명이 짧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형제가 전부 9분이었는데 2분이 어렸을 때 돌아가시고 7형제 중에 60이 안 돼서 다 돌아가셨어요. 저희 친정아버지도 공무원이셨는데 정년퇴임 6개월을 앞두고 순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고모님이 최장수를 누리시니까 우리가 우리 집안에도 영광이고 우리 집안에도 희망이 있다 이러면서 저희 고모님의 장수를 응원해 드리는 중입니다. 근데 고모님이 60여 년 전에 그 세댁 때 결혼을 해서 그때는 여론하고 아씨의 주인공처럼 그 황토나루에 그 백길을 지나서 또 복사꽃이 핀 길을 지나서 그렇게 다녔던 그 시댁을 다녔던, 그리고 거기서 6남매를 낳아 길렀던 그곳을 굉장히 그리워하셨어요. 62년 동안 못 갔기 때문에 고모님과 그곳을 여행하는 기록입니다. 그런데 고모님이 말씀하셨던 강경읍 세도 홍개골이 없더라고요. 지도에도 없고 또 네이버에도 없었어요. 근데 가웰이라는 곳을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찾아가 봤는데 거기에 있었어요. 홍개골이 아니고 홍가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홍씨 집안의 집성촌이었던 거죠. 강경에는 지금도 강경을 갱경이라고 불러요. 그것처럼 옛날에는 거기를 홍가골을 홍개골이라고 부르지 않았나. 그래서 고모님이 그렇게 기억을 하시는 듯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갔는데 고모님은 거기에 너무너무 많은 아름다운 추억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유심히 보고, 이곳은 옛날에 두부 파는 곳이었고, 이곳은 예전에 비단을 짜던 곳이었다. 여기는 예전에 구두 공장이 있었다. 그러면서 그곳에 얽힌 모든 얘기를 해주시면서 옛날에 그 회상에 사로잡히셨어요. 근데 고모님 만나고 싶었던 분들은 이미 다 떠나서 고인이 되셔서 만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행복한 여행을 마치고 이번에는 백제의 수도 부여로 향했습니다. 천년의 고도 신라가 있다 하면은 여기 파란만장한 그 백제가 또 있습니다. 이 백제는 고대 왕국으로 122년간 수도가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에는 부여 박물관과 또 부여 백제 문화관이 있고, 이곳에는 곳곳에 굉장히 많은 유적지가 있어요. 어쩌면 이곳 전체가 유적지라고 해도 손상이 없을 만큼 많은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경할 것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곳을 통하여서 본 것은 생활문화 마을이었어요. 그곳에는 그 당시에 그 전문성을 갖추고 살던 사람들, 건축가들, 예술가, 음악가, 토기장이, 조각가,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살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서 생활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관찰하는 그런 기분으로 실감나게 구경을 했어요. 백제는 120년간 사비성에서 부흥을 했었고, 그동안에 예술과 종교와 문화가 한참 꽃피던 때였어요. 이를테면은 르네상스였고 문예 부흥기였습니다. 그래서 웅장하고 그 찬연했던 그 당시의 건물들을 많이 재현을 해 놓았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백제가 어떻게 망하게 되었나, 그리고 그 의자왕과 삼천궁녀에 대한 얘기가 지금도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 과정이 참 흥미롭더라고요. 그 의자왕의 할아버지가 예전에 신라와 싸울 때 그 신라의 군수 식량 창고를 탈취해서 불을 질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그 전쟁이 백제가 이기는 승리하는 결과로 이끌어냈다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 그 김춘추의 딸과 사이를 사로잡아다가 죽인 후에 죄인들이 가두는 옥고에 땅을 파고 그 시체를 묻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죄수들이 그것을 밟고 다니게 했다는 그런 아주 치욕스러운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전해 들은 김춘수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서
자는 것도 먹고 자는 걸 완전히 잊어버리고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할 만큼 넋이 나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금춘추가 얼마나 보복의 칼날을 갈고 있었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김춘추는 이거에 대한 보복을 끊임없이 꿈꾸면서 가나와 함께 백제를 칠 것을 권유를 했지만 가나가 그것을 거절했다고 그래요. 가야가 거절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김춘추는 결국은 당나라에 가서 당나라와 함께 백제를 칠 것을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당나라와 함께 나당 연합을 해서 백제를 치게 돼요. 그게 그 유명한 황산벌 전투라고 합니다. 충남 논산 그 연산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이야기들이 드라마로도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있죠. 그때가 660년입니다. 나당연합이 되어서 13만이 쳐들어온 사건이었는데 당나라 소방정이 이끄는 13만과 김유신 장군이 이끄는 5만이 그 6만밖에 안 되는 백대를 쳐들어온 것이었어요. 그래서 의자왕과 계백장군이 이끄는 그 황산벌 전투에 대한 그런 결세 항전을 했던 것이죠. 아주 굉장한 전쟁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언한 그 충신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성충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당나라하고 신라가 어떻게 해서 연합을 해서 올 거고 어디를 공격할 것이다 정확하게 예언을 하면서 계속 충언을 했는데 의자왕이 그를 듣지 않고 그 사람을 가두어서 굶겨 죽였습니다. 의자왕은 처음에는 어질고 자비로운 왕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계속 전쟁으로 인해서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교만해졌고, 그러니까 조정을 살피지 않고 나중에 유흥과 여색과 향락에 빠져서 나라를 돌보지 않고 누가 말을 해도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러다 결국에는 갑자기 이렇게 쳐들어오는 그 전쟁으로 인하여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코로나 전에는 이런 축제 퍼레이드가 많이 있었어요. 제가도 그때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의 그 퍼레이드로 이런 모습을 다 재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볼거리가 굉장히 많았고 또 관광이라든가 지역 활성화라든가 그런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지요. 이제 또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은 그런 다시 이런 행사들이 부활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대가 됩니다. 그 백제의 문화를 기리는 이런 행사는 시작이 1960년대부터 시작이 되었다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 제가 이번에 이 백제를 통해서 많은 것을 보면서 제가 예전에 오키나와에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슈리성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구조와 색상이라든가 또 거기에 됐던 기록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찾아보니까 백제 무열왕 후손이 일본의 천황이 되었다는 그런 학설이 있고 쿠슈 왕국이 그 삼벌초 전투와 관련이 있던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 사진은 제가 그 오키나와 갔을 때 일본에 갔을 때 사진 그 슈린성이에요. 찍었던 사진들인데 그 제주도에서 몽골군에게 패한 삼벌초가 그 잔여 세력을 이끌고 오키나와에 와서 큐슈 왕국을 건설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오키나와 그 기와에서 발견된 것도 그런 기록물이 있는데 일본 천황도 자기가 백제 왕족의 후손이다 그런 얘기를 해서 한번 일본이 발칵 뒤집어진 적이 있었잖아요. 이것은 창경궁에서 지어진 공사의 기록이 책으로 남아있다는. 지금 보이는 것은 묘록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 단청을 만드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안료인데 푸른빛이 도는 광물질이에요. 현무암 틈에서 채취를 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색상을 덧입혀서 단청을 만들지요. 그래서 목조 건물이 부식이나 습도나 벌레나 곰팡이나 이런 것들을 보호하면서 유지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제가 일본 쿠슈에서 그와 유사한 느낌의 이런 건축물을 보았었는데요. 그 중국 서안에 골통품 가게에 일본 글자로 쓰여진 탁본이 있는데 거기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본은 백제를 큰 나라라고 불렀고 일본말로 쿠나라, 우리나라 큰 나라와 아주 의미와 뜻이 같지요. 일본 어휘에 5,000가지나 이런 게 함께 있다고 그래요.
그만큼 그 당시 일본과 백제에 많은 유대 관계가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그런 많은 전문가들, 기술 전문가들이 일본에 가서 그곳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기록들이 있죠. 감사합니다. 정은혜의 부는 바람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